네, 전화와 문자, 이메일은 계속해서 열어놓습니다. 고민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고 스타벅스 커피도 시원하게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의 한수, 네,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한수를 주실지. 근데 이제 이 내용 논란이 예상돼서 제가 한숨이 좀 나오는데. 왜 또? 응? 아니, 우리가 아까 뭐 경기도, 서울, 뭐 노른자, 흰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한수 주시죠. 자, 오늘의 그 한수는요, 네. 도심 회귀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도심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도심 회귀 현상을 알면 우리가 왜 도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도심은 특히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사는 건 어디 살든 상관없거든요. 네.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도심 회귀 현상. 도심으로, 그러니까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 그 회귀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들의 어떤 도시 개발 흐름을 보면은 네. 그 구도심을 막 개발을 해요. 개발해서 구도심이 이제 다 개발해서 개발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도심에서 떨어진 신도시 쪽으로. 왜냐면 구도심은 땅값도 너무 비싸고 네. 하니까 땅값이 좀 싼 신도시를 개발을 해요. 근데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신도시가 뭔가 일자리도 없고 살기 불편해. 네. 그러니까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걸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해요. 다시 도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도시 하면은 지금 서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동경이 대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근데 일본의 그 타마 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있어. 타마 신도시. 일본 동경 외곽에 타마 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네. 왜 어떻게 이게 과거에 일본의 대표적인 신도시 성공 사례라고 알려져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일본이 60년대 이제 대규모 주택난이 생기니까 이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인근에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쟁률이 뭐 80대 1이었대요. 그렇게 막 그냥 34만 인구에. 네. 그랬는데 9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실버타운으로 전락했어. 그래요? 예, 실버타운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성공한 신도시인데? 성공한 신도시인데 문제는 정말 잘 졌어. 네. 그리고 높은 고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중층, 저층 위주에.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살기 좋고. 살기 좋고. 네. 그리고 교육도 잘 돼 있어. 근데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동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네. 똑같죠. 우리도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어요. 네. 이게 항상 정책은 선진국 정책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도시 건설을 하지만 결국은 도심 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1기 신도시 만들었다. 2기 신도시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을 이제 도심 중심에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3기 신도시 쪽으로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도심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 혹시 아세요? 아니, 아까 뭐 일자리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조업 위주의 어떤 공업 위주의 그런 산업이었다면 지금 이제 IT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이제 첨단 산업들, 금융 서비스 뭐 이런 산업들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지식 기반 산업들은 도심 집중을 요구해요. 도심에 몰려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들이 급증을 하고 결혼 안 하는 세대가 많잖아요,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늘어났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세대도 지금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직장도 많고 양질의 직장 그리고 네. 교통도 편리하고 네. 그다음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요. 그러니까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팩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심으로 와서 도심에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주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네. 주거지역은 주거만 들어와. 주거 용도에 관련된 거. 음. 상업지역은 상업 용도에 관련된 것만 들어와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는데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길 갖다가 이제 복합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도쿄의 그 로폰길스라든지 이런 데를 한마디로 주민들, 그 다음에 정부, 네. 그다음에 기업들 네. 머리를 맞대고 한 몇 년 동안을 연구를 한 끝에 거기다가 일단 기업들 넣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들, 문화공간 넣고 마지막에 집을 지었어. 그게 로폰길스예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대규모 관광객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고용 창출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2040 계획에 그게 돼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눠 있던 거를 이제는 구분 안 하고 그 한 지역에다 복합 개발하겠다. 같이 넣겠다.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싱가포르 가도 싱가포르 혹시 가보셨어요? 네. 마리나 베이 샌즈. 그게 예전에 좀 오래됐네요. 그게 거기가 초고층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우리는 쌍용에서 졌어. 쌍용건설에서. 정말 기가 막혀졌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은 복합 개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답은 우리도, 복합 개발.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역세권 중심 그리고 어떤 이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그 아파트만 있고 주거만 있는 일자리가 하나 없는 동네들 그런 동네들을 이제 복합 개발해서 일자리 넣고 하겠다는 게 지금 2040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지역들에 우리는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왜 거주하긴 참 좋아요라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제 트렌드는 일자리, 그렇죠. 주거, 상업,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그렇죠. 복합 개발. 네. 그러니까 한 30분 내로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도심으로 점점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항상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방향은 정말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서울만 사람들이 몰려 경기도만 몰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방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진국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 집중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항상 모든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상은 그렇지만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처음에 그쪽에 뭐 국회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서울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 절대 안 생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세종시가 서울같이 되려면 서울대학교가 글로 가. 그 삼성이든 뭐 이런 대기업들 다 글로 가. 대학교 뭐 고등학교 다 가.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상하고 현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들 정책들 보면은 결국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부디의 한 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재테크의 가장 큰 성공은 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서울의 집은 절대 팔지 마라. 그렇지. 한양의 집 절대 팔지 마라. 아, 팔지 마라라 그랬나? 떠나지 마라라 떠나지 그랬나? 말라 떠나지 그랬어요. 마라. 그게 벌써 정약용 선생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강변의 가치가 크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여담이지만 그걸 먼저 또 설파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김소월 선생님. 시인. 강변살자?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그게 그거예요? 한강변의 가치를 그때부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부디 한 수는 도심 회귀 현상을 주목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로 집중해야 된다. 투자의 가장 유망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를 사랑하지만 또 투자는
서울이 좋다라고 현실적인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부디의 확신에 찬 메시지였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이렇게 꽉꽉 채워드렸는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저희가 요새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매주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매주 부동산도 참 많이 변해. 할 얘기가 참 많다. 그죠? 부디님?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어떤 일들이 과연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고민 많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세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방송 보신 후에도 나는 좀 더 궁금하다. 뭔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요.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커피도 이제 더워지잖아요. 시원하게 한잔 하시죠. 스타벅스 커피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커피 추첨을 누가 해요?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커피는 전화 상담을 하시면 100% 증정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부디님, 문득 궁금하네? 저는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럼 누가 하지, 이거? 누가 합니까? 네, 어쨌든. 저희 연구소에 있는. 어쨌든 매번 저희가 공정하게 또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또 스타벅스 커피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려야죠, 부디님. 네,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DJ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안녕. 행복.